자,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 우리 북한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썼다가 현재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틀 내내 난리가 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재명은 북한 김정은이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 양반이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한반도 평화,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김정은을 도발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하는 굉장히 황당한 짓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일성,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거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들도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정작 민주당 지지들의 속기록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록물을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들 회의록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우리를 삭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헛소리를 한 김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다름 아닌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한민족 300만 명의 목숨이 저 인간 때문에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전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죠. 한반도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6.25 전쟁뿐만이 아니죠.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공비, 무장공비 침투 사건들,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 밖에 그 유명한 어떤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든지 칼기 폭파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도발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북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등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저질러 왔던 짓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쟤네들을 도발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정은이는 좀 낫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지그 하레비 애비하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력 도발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심심하면 포탄 도발을 해대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절에도 이런 것들은 연례 행사처럼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하다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10대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유로 12년형을 때려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막장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는 겁니다. 자, 당장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지뢰 도발 사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만 떠올려 봐도 김정은이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김일성, 김정일이가 무슨 한반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까?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도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재명은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 그러니까 저 인간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품고 있던 사상이 이럴 때 툭툭 단어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만큼 북한에 20년, 30년 전에도 조 단위의 돈을 우리가 퍼주고도 안 됐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만 좀 정신을 차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요컨대 이 세상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쪽에서 예의를 지키고 호의를 몇 번 보여줬지만 끝끝내 상대방이 무한하게 기준을 넘고 나를 무시하고 과도한 도발을 하면은 결국 이쪽에서도 명확한 선을 긋고 최후 통첩을 날려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쟁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무섭고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유사시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유사시가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국민과 재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흘리게 될 피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쟁의 무서움이나 그 무게감에 대해서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저런 무서운 일이 남의 일인 사회 지도층, 특권층이 아니라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수천 년 동양 그리고 서양의 어떤 전쟁의 역사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수많은 지휘관들과 민족들이 겪었던 유명한 전투들, 거대했던 전쟁들과 그 전역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여러분들 지구 한켠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뭐 포탄이 떨어지고 한겨울 참호에서 소총을 들고 이렇게 웅크린 채 빈약한 보급품과 텐트에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일반 보병 한 명의 심경, 그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병 한 명, 이제 포탄이 이렇게 낙하를 하고 비 오듯이 흙이 쏟아지는 그런 참호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일반 보병 한 명의 심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탁상공론, 달콤한 명분론이나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온실 속 화초 같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감각 없는 애들. 당연히 저런 애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안다라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흙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현대전의 거대한 전면전의 상황, 고양이보다도 큰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상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얼마 남지도 않은 식량 보따리를 갉아먹고 영하 15도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집 밖에서 벌벌 떨며 웅크리면서 며칠 심지어 몇 달 이상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경을 저런 어린애들이 뭐를 알겠냐고요. 류호정이만 애기가 아니죠. 50대 60대 대학 교수라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대가리 속이 그저 달콤한 그런 꽃밭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짜 지식인들을 살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뭔지, 한 국가 단위에서도 사회 지도층 역할을 하는 사람의 어깨가 실제로는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저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입 바른 소리나 떠들어대는 거지, 주워들은 대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극한 환경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파가 이런 가치들을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 중요합니다. 한미일 삼개국 간의 긴밀한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사시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도발을 걸어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둥이로만 평화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선택권과 주도권을 다 내어주면서 그저 상대방의 호의, 자비심에만 구걸을 하는 거는 굴종이지,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가 끝없이 무한한 요구를 해올 때 나는 무장 해제를 해버리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에도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평생을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온몸을 다 바치고도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가난하게 사는 어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아요. 우리는 북한에 충분히 할 만큼 해줬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우리의 손길을 더 이상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화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저 달콤한 말 몇 마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인류에게 전쟁 같은 비극은 없었겠죠. 하지만 각자 저마다의 입장과 자기만의 대의 명분,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끝없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유토피아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천 수만 년 전에 인류가 석기시대 부족사회였던 시절부터 증명되어 온 법칙 중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두 번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인내심을 가져보되 상대가 끝끝내 그걸 거부하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 내 자존심, 내 트라우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받고 살아도 돼요. 안 그렇잖아.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떡할 겁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는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접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갖다 퍼줘야 되는 거죠?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기왕이면은 유사시에 어떻습니까? 힘세고 든든한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은 좋겠죠. 동맹 시스템, 연대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음 든든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번에 말했던 우리 북한 발언은 정신이 나간 발언입니다.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인식과 노선 자체가 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중립 외교 뭐 말은 쉽죠.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은 정해진 대로만 우리에게 이권을 뱉어주는 그렇게 행동하는 정해진 대로만 행동하는 컴퓨터 속의 NPC입니까? 상대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이 대만도 집어삼키고 태평양으로 만약에 점점 기어 나오게 된다면 그래갖고 중국의 어떤 자신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이어져 있잖아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점점 더 진출을 하고 대만을 석권하고 이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게 과연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은 물론 좋죠. 평화롭게 지내는 거 나도 좋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자꾸 거부하잖아. 그럼 준비를 안 할 거야? 뭔가 대응 태세를 갖춰 놔야 된다고. 그리고 북한이 북한 혼자 버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왜 북한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죠? 막강한 한미일 3국의 연합군과 국경을 직접 맞대기 싫어가지고 저것들이 자꾸 산소호흡기를 북한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뻔히 우리가 그 구도를 알고 있단 말이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구도를. 다 같이 잘 지내면 좋기야 당연히 좋죠.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각자만의 이유로 자기들의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은 충돌이 불가피한 순간이 있다니까. 그때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 쪽에 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의 자유진영의 줄을 서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어느 쪽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누구 덕택에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번영과 경제 발전을 누려왔는지 알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에 이렇게 줄을 대고 섰을 때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우리 서민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목소리라도 좀 자유롭게 정치권에 내면서 살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대한민국의 외교입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